여러분은 영화 신기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수십 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고 순식간에 적진을 불바다로 만드는 장면은 지금 봐도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입니다. 실제로 조선의 신기전은 어떤 무기였을까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영화가 알려주지 않았던 신기전의 진짜 역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신기전을 조선에서 처음 만든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화약 무기의 시작은 중국 송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화약을 이용한 화살과 화염 무기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고려 역시 이러한 기술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더 멀리 날아가는 무기로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무선입니다. 이 최무선은 당시 국가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화약 제조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중국 상인들에게 끈질기게 접근했고 결국 화약 제조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고려 말부터 우리도 독자적으로 화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조선 무기 발전의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종대왕 시대에 들어오면서 화약 무기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한글을 만든 왕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세종은 과학기술에도 엄청난 관심을 가졌습니다. 천문학, 치국이, 해시계뿐 아니라 군사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기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기전이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대신기전입니다. 이 대신기전은 오늘날로 치면 소형 미사일에 가까운 무기였습니다. 긴 화살 내부에 화약 추진체가 들어있었고 일정 거리까지 날아간 뒤에 폭발하면서 적을 공격했습니다. 현대 로켓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한 구조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신기전은 대신기전보다 작았으며 휴대성과 생산성이 더 좋았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소신기전으로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기도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화신기전입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폭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과 함께 불을 퍼뜨려 적진을 혼란에 빠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화염 무기였던 것이죠. 영화에서는 신기전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실제 신기전의 가장 큰 장점은 폭발력이 아니라 심리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붙은 화살 수십 발이 날아와 폭발하는 광경은 당시 병사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총알이나 미사일을 본 적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적군의 대우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신기전이 더욱 강력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화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차를 하나의 무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 화차는 발사대였습니다.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는 신기전을 한 번에 장착할 수 있었고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다연장 로켓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수십 발의 화살이 동시에 하늘을 가르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만들어냈죠. 흥미롭게도 영화에서는 신기전의 사거리를 매우 길게 표현하지만 실제 사거리는 종류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신기전은 기록에 따라 약 1km 이상 날아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활의 사거리를 생각하면 매우 긴 거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벽 위의 적이나 멀리 있는 목표를 공격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신기전은 단순히 화약만 넣고 발사하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화살의 무게, 화약의 양, 추진체의 길이, 화살 촉의 균형까지 모두 계산해야 제대로 날아갔습니다. 이 조금이라도 균형이 틀어지면 목표를 벗어나거나 공중에서 추락해버렸습니다. 이 조선의 장인들은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의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정교한 공학 기술이 적용된 셈입니다. 이 신기전이 등장한 이후 조선은 동아시아에서도 화약 무기 강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세종시대에는 총통과 화포, 화차, 신기전이 함께 발전하면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북방의 여진족을 견제하고 해안 방어 능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기전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조총의 등장 때문입니다. 16세기 이후 화승총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재장전이 빠르고 운영이 쉬운 총기가 전장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기전은 제작 비용이 높고 운영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점차 실전에서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기전이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군사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해외 학자들은 신기전을 세계 초기 로켓 무기의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 로켓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은 아니지만 화약 추진을 이용해서 스스로 날아가는 무기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화려한 폭발 장면은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의 과학자와 장인들은 단순히 화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약과 공학, 군사 전략을 결합한 첨단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종대왕의 과학을 향한 끊임없는 투자와 수많은 기술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놀라운 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였습니다. 다음에 영화 신기전을 다시 보게 된다면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조선의 과학기술이 담긴 이야기라는 점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영화보다 더 흥미로운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